일단은 우리 기출에 대해서 기출 분석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혹시 필기하고 싶으면 유형별 풀이법 어딘가에 필기해도 돼. 자, 기출 분석의 목표부터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목표가 뭐냐면은 어 기출의 지문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서술하는 방식이 좀 스타일이 있거든. 평가원 특유의 뭐 해마다 약간 스타일이 바뀌지만 지문을 쓰는 방식과 두 번째 선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어. 뭐 인과를 바꾼 선지, 왜곡한 선지,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술한 선지, 뭐 대상을 왜곡한 선지, 주체를 왜곡한 선지, 이런 식으로 선지 서술 방식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기출은 나왔던 문제가 나오진 않지. 나왔던 지문이 나오진 않지만 나왔던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출은 나왔던 패턴이 반복되는 거지. 그 패턴이라 함은 지문 서술 방식의 패턴, 선지 서술 방식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 그 자체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뭐 기출을 뭐 몇 번 풀어야지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내가 그거 반복해서 풀어봤자 그 지문 안 나와. 그 문제도 안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해. 그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 근데 학생 혼자서 지문 서술 방식과 선지 서술 방식을 혼자서 파악해내기에는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선생의 도움이 필요하겠지. 너네가 뭐 기출을 뭐 예를 들어서 10번을 풀고 드디어 뭐 평가원의 경향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네가 한 번 풀고 학생이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패턴이었어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뭐 학생이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겠지, 의미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네가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야. 지금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수학에서 도구 정리를 하잖아, 그치? 수학에서 실전 개념을 위해서 도구 정리를 하는데 이 유형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 도구 정리. 그 도구 정리도 너네가 인강을 듣잖아. 인강을 듣는 이유가 도구 정리를 학생 혼자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부분은 뭐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강사가 해줘야 될 부분은 학생들이 못하는 것까지 건드려주는 게 그 강사가 해야 될 일이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출 분석이고, 그 다음에 뭐 패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지? 푸는 방식. 자,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정석대로 하자면은, 뭐 2학년도부터 2, 5학년도, 2, 6학년도만 풀면 돼. 왜냐면, 이전 거는 교육과정 개정 전이라서 지금이랑은 다르거든. 지금이랑 선지 길이도 다르고, 이전 거, 옛날 거. 선지 길이도 다르고, 선지 서술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문학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요즘으로 치면 답이 아닐 수 있고, 옛날엔 동그라미인데 그게 요즘으로 치면 틀린 선지일 수 있어. 독서 선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거는 지금과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래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만 풀면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경향성이니까, 그치? 이 경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 거를 풀면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학년도에서 평가원 거가 6월, 9월 수능이잖아. 그래서 시간이 남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기출문제집이 어차피 교육청에 있으니까 3, 7, 뭐 3, 5, 옛날에 3, 5였지만 5로 좀 바뀌어서 3, 5, 7, 10 이렇게 교육청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지, 시간이 있는 애들은.
자,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많은 애들 이야기, 많은 애들. 보통 보면 고3 때 이제 고3 학생들 뭐 겨울에 12월부터 보통 시작하잖아. 기말 끝나고. 그러면 이거 고3 애들 해보면 요거까지는 돼. 이거까지 하는데 한 구모전까지 마무리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12월 1월부터 이걸 시작을 해도 중간에 중간기말고사 때는 또 쉬잖아. 이걸 안 하잖아. 대부분 수시를 쓰니까. 그래서 고3들이 이게 좀 끊긴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재수생들 할 때는 이거를 주 1회 수업을 하거든. 주 1회. 이거는 시간을 재고 76분 동안 풀어. 76분 동안 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전에 끝났어, 나도. 그러니까 지금 구모 전에 이게 끝났단 말이야. 왜냐면 육모 전엔 내가 사설 풀렸고 이거 평가원 중단해놓고 사설 풀렸단 말이야. 그래서 구모 전에 마무리됐어. 이거는 지금 한 8월 중순 전에. 그럼 나머지 그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 책을 샀는데 그거를 안 풀 순 없잖아. 그 돈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했어. 교육청은 이제 구모에 대해서는 주 1회 76분 동안 무조건 풀타임으로 풀고 그 다음에 뭐 독서에서 옳지 않은 선지 옳게 고치고 등등 그런 것들 시켰단 말이지. 그래도 질이 괜찮은 거니까.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류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난 하프로 진행했어. 내가 수업 일찍 끝나는 날 뭐 오늘 30분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자이스토리 가져와라 해서 교육청에서 뭐 2학년도 뭐 예를 들어서 3월 뭐 문학만 딱 30분 재고 푼다든지 독서만 30분 재고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거든. 그럼 애들도 부담이 덜한 거지. 일주일에 한 번은 76분 동안 하고 한 번은 하프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고3 애들 지금 재수생들은 이것도 교육청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 지금 8월 중순쯤 됐는데. 근데 고3 애들은 이거 진행 못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3 애들은. 왜냐면 아까 구모 전에 이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였거든. 걔들은. 얘들도 이제 사설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3들이 실질적으로 12월부터 기출을 풀기 시작한 고3들은 2학년도에서 2, 6학년도를 풀 때 6월, 9월 수능을 푼다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학년도당 3개를 푸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요 정도 양 풀 수 있다. 12월부터 시작한 애들은.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6월 이후로 뭐 여름방학 이후로 수능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기출을 풀고 싶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2학년도 3개, 2, 3학년도 3개, 2학년도 3개 해서 다 못 풀잖아. 그치? 이 계산해보면 2학년도, 2, 3학년도, 2, 4학년도, 2, 5학년도, 2, 6학년도가 있으면 3개, 3, 5, 15잖아. 그치? 1, 2, 3, 4, 5. 3, 5, 15니까 15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6월 이후인데. 뭐 이거를 꼭 다 풀고 싶다 그러면 한 주에 한 개씩 풀어 제끼면 되겠지. 한 주에 한 개씩. 그러면은 대충 4, 46 대충 4주 정도 소요되니까 뭐 6월, 7월, 8월, 9월 뭐 10월 정도 중순까지는 마무리 되겠지. 대충 한 주에 한 개 정도 풀 수 있겠지. 뭐 다 한번 해보고 싶다면 뭐 교육청은 안 해도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저는 기출 풀고 싶긴 한데 다는 못 풀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6구 수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능이잖아. 그치? 수능을 풀어보면 내가 몇 점이 나왔고 내가 이때 수능을 쳤으면 몇 등급이다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6월 9월 컷은 옛날 컷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 컷은 재수생이 덜 들어간 컷이니까 부정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이 다 들어간 요 수능 때 재수생 다 들어가니까 이 컷이 정확하겠지. 그런 건데 이제 또 재수생을 수업을 해보면 고3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괜찮은데 재수생들은 이거를 자이스토리 이거 기출을 풀잖아.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전에 풀어봤던 거야. 뭐 내신 때도 했고 뭐 작년에 뭐 삼수하는 학생들은 작년에도 해봤고 뭐 여러 번 해봤던 애야. 그러면 보면 기억이 나는 거야. 막 지가 읽었던 지문이고 답 기억나는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사실은 근데도 내가 왜 풀리냐. 왜 풀리냐면 평가 애들이 그 기출을 풀 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있어. 뭐 사설만 하면은 불안하고 또 기출만 해도 불안하거든. 사설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의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나는 EBS 연계, EBS 지문이 지금 독서론부터 해가지고 독서의 모든 지문이 EBS에서 나온단 말이야, 수능에서. 물론 독서는 연계가 되더라도 몇 구절 겹치더라도 어쨌든 뭐 체감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 문학이잖아. 문학은 세네 작품이 7지문 중에서 세네 작품이 EBS에서 나온단 말이지. 물론 일부 겹치고 해서 읽어야 되는 지문도 당연히 존재하고 현대시 빼곤 다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수능에서 볼 때 더 체감이 되는 건 EBS인 거야. 내가 EBS에서 봤던 문학인데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지. 너네한테 안정감을 주기에는 현장에서. 물론 EBS 연계되더라도 문제 어렵게 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너네가 아는 거는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EBS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기출은 찍먹이라고 생각해. 찍먹. 어떻게 찍먹하느냐. 지문 서술 방식과 선지 서술 방식을 찍먹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부먹이지. EBS 내가 수능 특강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수완 다 풀리고 이거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엔제 본격적으로 많이 하는 거거든. 수특수완도 덜 풀었으면서 엔제를 하면 주객전도잖아. 그치? 이거부터 대한민국 애들 다 푸는 거 이거부터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다 풀었다 문제 풀 거 없다 그럼 이거 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럴 수 있어. 나는 고3인데 지금 6월 이후고 뭐 평가원 한 번을 다 돌리고 싶은데 아직도 못 돌렸어요. 전체 다 돌리고 싶어요. 근데 전체 돌리고 싶은데 이때까지 제가 뭐 인강을 듣든 현강을 듣든 뭐 배웠던 지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풀어봤던 지문도 있고 안 풀어봤던 지문도 있어요. 하면은 이제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이걸 준단 말이야. 전체 내가 모아놓은 걸 인쇄를 해놨어. 이렇게 2학년도에서 2, 6학년도 수능까지 해설지는 너무 길어서 인쇄 못했고 문제는 다 인쇄해놨단 말이야. 그거를 풀 때 내가 이때까지 안 풀었던 독서, 문학 지문만 골라서 푸는 거지. 이때까지 한번 했던 거는 풀 필요 없고 그냥 안 했던 것들 위주로 쏙쏙쏙쏙 풀면은 뭐 풀 게 별로 없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하되 그냥 너무 이렇게 쭉쭉쭉쭉 뭐 시간 늘어지게 하면은 긴장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미션을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면 뭐 고3이다. 예를 들어서 기출을 하고 싶은데 기출을 빠르게 2학년도부터 2, 6학년도까지 푸는 방법.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으로 풀고 싶으면 수능만 풀면 되고 저는 수능 다 풀면 6월 것들 도전해보고 6월 것들 다 풀었다 뭐 그럼 9월 것들 한다든지 뭐 수능 문제가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오류가 적어서 그런 거고 재소생 다 들어간 성적인 거고 그리고 사실 수능은 쉬웠는데 6월 9월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사실 문제 푸는 의의가 수능에서는 별로 이거 너무 쉬웠다 뭐 6월에가 어려웠으니까 이게 더 수준이 높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 어쨌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이거지. 수능에서 내가 이때까지 안 본 지문을 푼다.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고 푸는 거야. 한 세트 풀 때 내가 몇 분 걸리는지, 독서 한 세트 푸는데 몇 분, 풀었던 세트 풀 필요 없고, 문학도 한 세트 푸는데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가 점검표 주잖아, 워크북 뒤에. 자가 점검표에 기록을 하는 거지. 나는 오늘 몇 월 며칠인데, 뭐, 한 세트당 이 정도 걸리고, 한 세트당 이 정도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잠깐 반짝 이렇게
이렇게 긴장해서 푸는 거니까 시간 단축 훈련이 되거든. 한 세트에 대한 긴장하면서 푸는 훈련도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때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지문만 그렇게 골라서 푸는 거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나랑 경향 분석을 할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경향 분석.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출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경향 분석만 나랑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좀 저 혼자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경향 분석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2번 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출과 EBS 공부 중에 둘 중 하나만 하라 그러면 이거지. 이게 더 체감이 크니까. 그리고 기출만 풀래? 아니면은 EBS 연계가 들어간 올해 사설을 풀래? 둘 중에 하나만 풀 수 있다. 선택해봐. 그럼 이거야, 이거. 왜 상위권 재수학원에 다닐까? 상위권 애들이. 기출이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걔들은 독재해도 돼. 독학 재수. 근데 걔들이 컨텐츠비 따로 내면서 막 그렇게 좋은 재수학원 다닌 이유는 사설 때문인 거거든. 본인이 기출해서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 어차피 걔들은 기출 다 했으니까 안단 말이야, 내용은. 그래서 지금은 EBS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에 대해서 너무 다 풀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굳이 내가 먼저 풀고 싶으면 어차피 나랑 경향 분석은 모든 지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지문, 어려운 선지들을 내가 꼽아가지고 패턴 같은 거 다 분석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경향 분석만으로도 되고, 만약에 경향 분석보다 먼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혼자서 이거 해보는 거지. 나한테 문제 달라고 해서 내가 어차피 인쇄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 거지. 내 1년 커리를 만약에 1년 커리를 탔다면 이런 식인 거지.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1학기, 보통 재수학원이 1학기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3월에서 육모 전까지는 EBS가 범위니까 EBS 공부, 그 다음에 기출은 주 1회 뭐 자기스토리 뭐 6, 9월 수능, 아까 2학년도 그런 평가원 기출을 풀어. 시간 재고. 물론 시간 재고 풀 때 재수생들은 기억난다 그래. 뭐 그래도 평가원 공부를 정 안 할 순 없으니까. EBS에서 독서랑 문학만 하는데도 진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수특이 양이 많잖아. 수특이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좀 빠르게 수업 쳐내는 편에 속하는데도 그래도 시간이 걸리잖아, 설명하려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숙제도 수특 풀기가 숙제고, 문학 독서 푸는 게 숙제고, 내가 수업하는 것도 수특을 하는 거고, 이거 하다 보면은 기출 뭐 이제 풀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그 2시간이면은 그 2시간 중에 1시간은 풀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 애들 뭐 분석지 자가 분석 한 거 그거 그냥 분석하고 이게 몇 등급 나왔는지 그 추이만 본단 말이야. 이때 경향 분석을 내가 시간을 내서 해줄 수는 없어. 만약에 수업 시수가 많아서 내가 뭐 수업 시간이 길다 그러면 이때 경향 분석도 했겠지, 같이. 뭐 어려운 문제만 같이 내가 몇 개 설명하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기출 풀 시간이 적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다, 수업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중요도가 높은 EBS에 먼저 배분하고, 얘는 일단 학생 혼자서 하는 거야. 그 재수생 중에서도 기출 풀었던 애가 있고 안 풀었던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풀었던 애들 입장에서는 처음 푸는 거니까 의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재수생인데 기출 안 풀었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구모 전에는 EBS 독서랑 문학, 수완이 있잖아, 범위가. 근데 수특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수완은 금방 끝난단 말이야. 수완은 금방 끝나니까 이때 내가 수업 때 경향 분석이 들어가는 거야. 물론 수완 다 끝나고 경향 분석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구모 준비해야 되거든. 구모 전에는 또 이제 사설 풀겠지. 자, 그 다음에 구모 이후에
그러면 구모 이전에 학생들이 주 1회 평가원도 다 풀었고 그다음에 뭐 하프 모의고사로 교육청도 다 진행했을 거 아니야? 그럼 구모 이후에 뭐 하냐? 구모 이후에는 그냥 계속 사설 풀리는 거지. 근데 또 애들이 사설만 하면은 또 막 뭐 제가 평가원 경향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향 분석도 계속 수업 때 하는 거야. 경향 분석은 수업 때 하고 다 같이 볼 때는 사설 하고. 그러니까 이 경향 분석 사설이 EBS 연계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EBS랑 기출은 같이 가는 거야. EBS 뭔가 기출, 그 다음에 뭐 EBS 기출, 그치? 그래서 1학기 때는 기출을 애를 혼자 시키는 거고 내가. 왜냐면 EBS 진도 빼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3학기 때는 그러니까 구모 이후에는 EBS 중요하니까 EBS 위주로 가는 거고 애들이 뭐 평가원의 경향성에 대한 감을 잃을까요? 이거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애들이 이제 주 1회 기출 풀고 하다 보면 점점 점수가 오르잖아.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경향 분석을 해줘야 좀 어려운 말이라도 알아듣는데, 초반에 해줘도 좋겠지만은 상위권 애들은 초반에 뭐 경향 분석하면 좋아하겠지. 근데 뭐 3, 4등급이다. 난 보통의 학생이다. 뭐 5, 6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은 혼자 이제 기출 풀면서 수능 난이도에 익숙해지고 좀 어느 정도 머리가 컸다. 그때 이제 경향 분석하면 알아듣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근데 뭐 만약에 나를 고3이다. 근데 나를 보통 만나는 게 여름 방학 이후에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 내신 끝나고 수능 준비할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난 거니까 여기서부터 만난 거잖아. 여기서부터 요 전후로 만난 거니까 경향 분석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설. 근데 내가 좀 더 욕심내서 나 혼자서도 풀고 싶다 기출을. 그러면 뭐 교육청 풀 필요 없이 이거만 하되 이것까지 풀타임으로 하면 내가 지금 사설 이거를 주 2회를 하려고 하는데 풀타임으로 풀 때 국어는 풀타임으로 3개는 힘들거든. 그거는 오답을 대충 하게 되고 애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풀기 때문에 주 3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학생들이. 이 상위권 학생이 한 말이야. 그래서 주 3회는 안 되고 주 2회가 최대치거든. 국어는 주 2회가 최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설 주 2회 주니까 그거는 시간 재고 풀고, 그 다음에 평가원은 혼자 풀되 한 세트 집중해서 풀고 한 세트 집중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시간 단축 훈련이라도 되잖아. 시간 단축 훈련이라는 미션도 수행하면서 나는 기출도 풀었어 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근데 혼자서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분석은 내가 해준다 이 말이야. 원래 정석대로 하면 이거겠지. 정석대로 하면은 이거는 내가 기출을 푼다, 뭐 나 혼자 뭐 경향까지 분석한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물론 의의가 있겠지. 근데 학생들이 경향 분석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강사들이 알려주면은 경향 분석하는데 시간이 덜 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나 혼자 평가원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뭐 진행을 해보고 지금은 그치, 이거 진행해보고 어쨌든 우선순위는 내가 숙제 내준 거, 나랑 수업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도 내가 일주일 동안 민지쌤이 내준 숙제 다 했다. 근데 시간이 남는다. 다른 과목 공부도 다 했다. 국어 더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 끼워 놓으면 되겠지. 그치? 혼자 평가원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출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고민이 많아. 기출을 풀고 있는데 제가 푸는 방법이 맞나요? 오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기출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걸 분석해야 되나요? 맨날 이런 질문 받거든. 그래서 오늘 좀 거칠지만 이 손자국도 엄청나고 지금 거칠게 찍었지만은 요거 영상으로 한번 좀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